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최근에 가장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셀트리온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더라도, 즉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고의성이 입증이 돼도 상장 폐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장 폐지는 물론이고 장기간의 거래 정지도 웬만해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단기간 며칠 동안의 거래 정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몇 개월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증선이라고 하죠. 이 증선이 논의가 지금까지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 1월 19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루 이틀 만에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최종 조치안은 일단 이 감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증선이 의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확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이 사례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자면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제가 말하는 사례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초에 금감원에서 결론을 내린 후에 증선이 그리고 금융위까지 가는데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감원에서 먼저 결론을 낸 후에 증선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일단은 5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는 제가 뒷부분에, 영상 뒷부분에 이 차트 설명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한 기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차트 부분도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고의성이 입증이 되더라도, 즉 지금까지는 혐의가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고의성이 입증이 돼도 상장 폐지가 왜 없을 거냐, 이 부분은 우리의 이 셀트리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되는데, 이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사례를 삼바를 들 수가 있겠죠. 삼바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입증이 됐었는데 상장 폐지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 경우에 셀트리온 기업 측에서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개선 계획 같은 이런 개선안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장이 유지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횡보하는 이 기간에 절대 미리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2018년부터 3년 넘게 질질 끌어왔던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연히 위기고 악재로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살려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기사였죠. 이때 분명히 이 셀트리온에 쌓여가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 5월 3일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 공매도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불과 반년 사이에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셀트리온의 경우는 69만 주 가까이, 그리고 헬스케어는 158만 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48만 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랬을 때 이 공매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 5월 3일이라는 날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 날짜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었던 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엄청난 수량의 이 공매도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공매도 세력들은 셀트리온이 현재 이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 3사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요. 그만큼 더 저가에 있을 때 이 셀트리온의 오너가와 경영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이 과감하게 물량을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셀트리온 그룹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한동안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게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이 소액 주주들이 이 셀트리온의 경영진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보다는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주가가 바닥을 길 수 있는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임상 3상에 대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하나 두 개씩 이 임상이 완료가 되는 이 시점이 오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 올해 2022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온다는 거죠. 특히 이 아바스틴을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이 CT-P16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EU에 이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굉장히 강한 상승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유럽과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주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업 가치를 보고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램시마와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같은 이런 대표적인 치료제들이 특히 이 유럽에서는 무려 53%의 점유율, 트룩시마는 40%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이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바로 우리가 이 레키로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까지 이런 국내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이 기업에 우리가 절대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과 지금 말씀드린 이 레키로나를 포함해서 램시마, 트룩시마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앞으로 주가에 100%든 200%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바닥을 찍고 올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이 바로 이때인데, 이 셀트리온의 오랜 주주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11월 1일 2018년도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셀트리온이 현재처럼 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이 날짜가 바로 2018년 11월 1일이었다. 이때도 셀트리온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에 1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 마찬가지로 1000억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도합 2000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규모가 어떻게 되죠? 셀트리온에 1000억 그리고 헬스케어에 500억을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도합 1500억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때 당시와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장기간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이제 보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18년이 바로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에 대한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된 해가 바로 2018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주가를 짓눌렀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똑같이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 논란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이 셀트리온의 삼형제가 무려 주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약간은 흘러내리면서 장기간 횡보할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바로 이 분식회계에 대한 리스크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 이 5월달부터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을 늘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미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실어놓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에 있어서 미래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과거에 이 고점을 찍고 엄청난 이 급락이 나온 후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데, 최근에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때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4월 10일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 4월달 이후에, 즉 셀트리온이 이 3사 합병에 대한 의사회를 열 수 있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중이 많이 안 실어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물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실 때 현재 주가로부터 앞으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봐주시는 이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셀트리온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마디로 캔들의 흐름을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차트 흐름이 이어지든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때만이 잘못된 타이밍에 내가 최저점에 손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확인 후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이 분식회계에 관련된, 즉 이 분식회계 이후로 어떻게 이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일자별로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 자료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즉 추가적인 이 호재와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시나리오라든지 일자별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일반 세력을 포함해서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변에 셀트리온 삼형제 보유하고 계신 이 개미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듯이 똑같이 이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